484번은 뭐 모를만 하지, 모를만 한데 의미가 없어요. 여기에 담겨져 있는 이건 이 의미구나 이런 게 없어. 봐봐. 문제에서 fx 함수가 어떻게 생겼냐면은 2x 제곱이야 라고 이렇게 있잖아. 근데 문제에서 얘가 성립할 때 세타 값을 한번 구해봐 라고 했는데 어떤 식이 성립하냐면 f 수연아 이거 보니까 보이는 게 있지. 일단 뭐가 보이냐면 이거 x h만 나누면 미정계수에 대한 정의야 정의. 근데 의미가 없습니다. 일단 두고 가요. 이거는 h 곱하기 f 프라임 x 플러스 세타 h야. 이렇게. 근데 뭐 세타에 대한 범위가 0보다 크고 1보다 작습니다 라고까지 줬고 나머지는 잘 모르겠다. 맞지 이거지. 문제에서 요걸 줄 테니까 얘 성립하니까 h가 0이 아니라고 했을 때 만족하는 세타 값을 한번 구해볼까 라고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1도 아무것도 없고 그냥 집어넣고 정리하기가 끝입니다. 한번 해볼까? fx 있고 재료 준비됐지? f 프라임 x도 있어야 되니까 얘 미분하여 미분해서 f 프라임 x라는 요 함수를 만들어 봤더니 도함수지. 4x야 4x. 갖다 집어넣습니다. 여긴 얘는 2배의 x 플러스 h의 제곱이고 마이너스 2x 제곱이야. 그냥 넣어. h 곱하기 얘는 f 프라임이니까 4 곱하기 x 플러스 세타 h예요. 요 정도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그럼 얘가 성립한다. 그때 만족한 세타 값이 뭐야? 라고 했으니까 분배 정리. 여기 2x제곱 마이너스 2x제곱 날라갔고요. 4배의 hx에다가 플러스 2h제곱 좌변에 남았다. 우변은 분배합니다. 4xh 있지 그치? 4xh 있어. 얘 정리했더니 4세타 곱하기 h제곱이다. 얘가 무조건 성립합니다 라고 했으니까 여긴 얘랑 같아야겠지? 그치? 그래서 4세타가 2가 돼야 되고요. 만족하는 세타 값은 2분의 1이에요. 이 정도 얘기하는 게 끝이에요. 얘 정의로 표현하자면 이게 원래 맞아요. 이렇게 시도를 해봤을 텐데 여긴 얘를 가지고 h를 딱 나눠. 그럼 정의야. 그치? 이렇게 했을 거야. 근데 잘한 거지. h분의 fx 플러스 h 이렇게 에다가 마이너스 fx야. 얘가 f 프라임 x 플러스 세타 h랑 같구나. 이렇게 뭐 나쁜 시도는 아니야. 그리고 리미트 h를 0을 딱 보내잖아? 그럼 좌변 f 프라임 x, 우변 f 프라임 x. 똑같네? 이렇게 된 거지, 그치? 그래서 여기서 할 수 있는 시도는 없어요. 뭐 깊게 되게 딥하게 들어가면 뭐 얘가 의미를 갖고 있겠지? 근데 우리가 그건 궁금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고. 다시 밑에 거. 485번. 이거는 뭐 어려울만 해요. 485번. 어려울만하다. 근데 선생님 처음 시작하면서부터 이렇게 시작할 건데 문제에서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미분 가능한 fx가 있고요. 리미트 x가 무한대로 막 갈 때 f 프라임 x라고 하는 요 도함수의 극한값이 마이너스 2야. 뭔 얘기인지 잘 모르겠어. 일단 생략 밑으로 가요.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는 얘가 줬잖아. 원래 이렇게 안 주거든. 문제집이니까 준 거고 평균값 정리를 이용해서 요거에 대한 값을 구하세요 라고 했으니까 만들러 가보자. 뭐를? 평균값 정리를. 리미트 x가 무한대로 막 갈 때 f x 플러스 1에다가 마이너스 f x 마이너스 5가 뭐게인데 뭘 이용하라고 했냐면은 평균값 정리 MVT라고 하거든. MVT 이렇게 평균값 정리 이용해서 요걸 한번 만들어 보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다. 그럼 만들러 가자. 평균값 정리는 두 점 지난 직선의 기울기랑 한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동일한 게 있습니다. 이거였지, 그치? 근데 여기 봤더니, 이상이 막 있어.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때다가, 선생님, 요거는 x 플러스 1 마이너스, x 마이너스 5 요거 분해. 분자 fx 플러스 1 마이너스 fx 마이너스 5라고 하면은, 얘는 f 프라임 c랑 반드시 같은 c 값이 존재하는데, 그 c 값은 어디 있냐면 범위상 따졌을 때, x-5보다는 큰 데 있고요. x 플러스 1보다는 작은 데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한 거 맞지, 그치? 근데 얘를 정리해 보잖아? 분모가 상수야, 상수. 분모가 6이에요, 6. 한마디로 다시 얘기해서 fx 플러스 1 마이너스 fx 마이너스 5가 6배 f 프라임 c랑 같은 c 값이 반드시 이 범위 내에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된 거다. 그렇지? 그럼 바꿔서 한번 얘기해 볼게. 그럼 선생님 얘는
반드시 얘가 있다 했으니까 이렇게 바꿨을 수 있네요. 리미트 x가 무한대로 막 갈 때 6배 f'c라고 이렇게 바꿨을 수 있지 않을까? 그치? 근데 잘못됐다. 뭐가? 변수가 x가 무한대로 가는데 f'c가 뭔 말이야, 그지? 근데 보세요. 여기는 뭐 이렇게 뭉갤 수밖에 없어요. 뭉개서 얘기하는 수밖에 없고 x가 계속 커지잖아? 이게 계속 커진다. 여긴 c가 또 이 사이에서 계속 커지지 않을까? 그치? 즉 다시 얘기해서 여기 있는 얘를 가지고 사이값 정리를 이용해서 표현한다면 x가 무한대로 막 커지는 이 상황에 만족하는 이 c값은 당연히 어떻다? 무한대로 간다. 그래서 x가 무한대로 갈 때 c가 무한대로 가니 c가 무한대로 갈 때 요거에 대한 값을 구해봐. 그래서 얘는 결과적으로 6배 리미트 c가 무한대로 갈 때 f'c를 구하세요. 이렇게. 근데 요게 마이너스 2예요 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2 집어넣고 결과치입니다. 이렇게 특이한 문제고 요거는 뭐 되게 둘 다 똑같이 요거는 나름 의미가 조금 있는데 저기 184번 같은 경우에는 의미가 거의 없으니 의미 부여를 막 하려고 노력할 필요는 없습니다. 요 정도는 딱 요 정도밖에 안 나오니까 요것도 이런 특이한 유형이 있구나 정도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404번 갑니다. 하나만 더 보고 증가함수로 갑시다. 404번 두 다항 함수 fx, gx가 다음 조건을 만족합니다. 404번 gx는 다음과 같아요. 엉망진창. 나조건 리미트 x를 갈 때 얘가 성립한다. 오케이. gx 1, g1의 접선의 방정식이 다음과 같을 때 얘를 구하세요. 요거니까 우리 일단 첫 번째 조건 먼저. 조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가조건에서 선생님 gx가 x제곱 더하기 2x에다가 요거에다가 fx를 곱하고요. 여기다 6만큼 뺀 게 gx에 뭔지 잘 모르겠는데 그렇대요가 점시야. 두 번째 리미트 x가 나조건 리미트 x가 1로 막 가까이 갈 때 x-1분의 조건 해석 열심히 해야지. fx-gx가 얼마나 하냐면은 마이너스 1에 이렇게 선생님이 로피탈이라는 거 얘기해줬니? 아니요, 이제 좀 이따 해줄게요. 다시 일단 갑니다. 얘가 성립한다 라고 했으니까 선생님 x가 1로 막 가까이 갈 때 분모가 빵 가니까 분자도 빵 가야 돼요. 그래서 1번 f1이 g1이랑 같구나. 얘가 처음 시작이다. 그렇지? 그리고 정의로 봤을 때 선생님 f1이랑 g랑 같으니까 일단 정의로 갈게요. 리미트 x가 1로 막 가까이 갈 때 분모는 분명히 x-1이고요. 분자는 fx-gx인데 어쨌든 f1과 g1이 똑같은 거 아니야. 그 앞에다가는 f1을 뺄 거고 동일한 수치인 g1만큼을 더 할 거야. 이렇게. 그럼 요거는 f'1이네. 요거는 부호 바뀌어서 마이너스 f'1이네. 여서 요거에 대한 결과가 f'1 마이너스 f'1 마이너스 g'1이 얼마예요? 마이너스 2예요. 이렇게 된 거다. 까지 됐지? 갑니다. 문제에서 이제 물어보는 거 한번 봐볼게요. 해석은 일단 여기까지 했고요. 더 해야 되지만 문제에서 물어본 게 다 필요 없고 y는 gx라는 어떤 함수가 있는데요. 이 gx 함수 위에서 1,x가 1일 때 접선의 방정식을 표현해 보세요. 이거지. 그럼 우리 필요한 게 첫 번째 1번이 g1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g'1이 필요합니다. 이 두 개만 있으면 된다. 이렇게? 그래서 그걸 구하기 위해서 위에 있는 식을 연립합니다. 가족권과 이제 합체하는 거지. 가족권을 돌아가요. 나는 F1과 G1이 똑같다 라고 했는데 여기에서는 F랑 G 사이 관계를 줬으니까 1차 1번 X에다 1 넣어. 그럼 G1을 요거는 3배 F1 마이너스 6인데 F1 필요 없어. G1만 구하면 돼. F1을 G1로 바꿔. 그리고 이 항 정리했더니 6이 2배의 G1이에요. 그럼 G1이 3이구나. 이렇게? 하나, 그럼 넌 3이야. 두 번째 갑니다. 난 요 F'과 G' 사이 관계 알고 있으니까 똑같이 이용해요. 제 미분해요, 미분. 미분했더니 G'X가 두 번째지. G'X가 앞에 거 미분 2X 플러스 2 곱하기 뒤에 거 그대로 fx 플러스 앞에 거 그대로 x제곱 더하기 2x 곱하기 뒤에 거 미분 f'x라고 됐다.
나는 G'1만 구하면 돼. 여서 X에다 1 넣었더니 G'1은 1 했더니 4지. 4 곱하기 F1에다가 1 넣었더니 플러스 3 곱하기 F'1이에요. 뭐 이런 관계 갖고 있잖아? 그리고 아까 전에 선생님 요 F1 안 구했는데요? 아니지. G1이 3이니까 F1 당연히 얼마야? 3이다 3. 얘 3 집어넣고 얘는 G'에 관한 식으로 집어넣으면은 그치? G' 1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얘를 구했다. 오케이. 구했으니까 1,얘에서 접선의 길이가 얘일 때 접선의 방정식 세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된 거다. 오케이? 어렵지 않아요. 와, 감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 고등학교 1학년 함수에서 얘기했던 거지. 증가함수? 뭐 감소함수? 이렇게 얘기했던 건데 첫 번째 증가라고 하면 요거예요. 정의 X1보다 X2가 더 크다 치면 그거에 따른 결과인 FX1보다 FX2가 무조건 더 큽니다. 요걸 증가라고 한다. 뭐 되게 간단하잖아. 이게 기본 정의야, 정의. 다 요거에 입각해서 이야기를 할 거고, 감소라고 하면 X1보다 X2가 더 커요. 그럼 그에 따른 Y 값인 FX1과 FX1을 비교했을 때 FX2가 더 작습니다. 감소, 이게 끝났다. 제일 기본적인 정의는 요거야. 근데 이렇게는 당연히 이야기를 안 하겠지? 그래서 일단 나눠놓고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 1번 x는 a라는 한 지점에서 어떤 함수가 y는 fx가 증가 또는 감소한다. 이렇게 한번 얘기해볼까? a라는 그 지점에서 증가 또는 감소한다 이거다. 그럼 보세요. 어떤 함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쫙 있다. 봐봐, 익혀놔. 누가 봐도 딱 요 지점이야. 요 지점 x가 a일 때 딱 요 순간 증가한다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게 증가하는 거 맞지? 이 지점에서 눈에 보인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저기 앞으로 막 거슬러서 어디로 가냐면은 미분계수 돌아가요. 미분계수를 처음 배울 때 선생님이 뭐라고 했었냐면 순간 변화율이라고 했었지, 그치? 순간 변화율이 미분계수랑 같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었지, 그치? 똑같아요. 그럼 봐봐. A에서 증가하고 감소한다는 거는 뭐 되게 유치하지만 너네한테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요거밖에 없어서 얘는 선들은 어쨌든 점들로 연결된 거야, 그치? 여기 A 지점에 딱 A 점이 여기 있어요. 이렇게 A 여기 있습니다. 그 다음 찍히는 점이 명확하게는 A 플러스라는 점인데 그 점이 여기 있어. 여기 얘가 X가 A 플러스일 때고 요 이전 점 뭐 요 정도 있다. 얘가 누구냐면 X가 A 마이너스일 때야. 되게 유치하지만 뭐 100억만 배 확대했다 이렇게 봤을 때 요거예요. 그럼 얘는 현서야 증가하고 있지. 가면서 요 지점에서 증가하는구나는 어떻게 구하냐면은 되게 작은 구간에서 여기 있는 뭐 dx분의 dy 이거 뭐 하는 거야? 여기 있는 작은 구간에서 x의 량이지 양과 y에 대한 변화량을 조사했을 때 x 값이 커져서 dx가 양수라 치면 y 값도 커져서 dy가 양수면은 얘는 증가하고 있는 거야. 그치? 쉽게 얘기하면 한 지점에서 보는 거니까 그 지점에서 dy, dx분의 dy가 xa라는 지점에서 0보다 크잖아? 이렇게? 그럼 얘는 증가하는 거네. 맞지? 그럼 요거, 그럼 조금 구간에 봤을 때, 여기 양수야? 근데 얘도 양수야. 그럼 증가하는 거네. 이거지, 그치? 그래서, 얘가 0보다 크다 하면은 증가하는 거야. 이렇게 된 거다. 됐지? 그럼 얘가, 의미하는 게 dx분의 dy라고 하는 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은 프라임이잖아. 그래서, f'a가, 선생님 0보다 크면은 증가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 맞겠지? 근데 봐봐. 선생님이 예시를 다시 들 거예요. 어떤 예시를 들 거냐면은 y는 x3승이다. 뭐 우리 다 배웠으니까 한번 편하게 한번 얘기해 볼까? 얘 도함수 구하잖아. 도함수 y 프라임이라고 해서 3x 제곱입니다. 그렇지? 현서야 x가 0일 때 접선의 기울기가 얼마지? 0이지. 여기다 0 넣은 거니까 0이에요. 그럼 요 그래프는 x가 0일 때를 제외하고는 다 양수야. 그치? 순간 변화율이 다 양수였다가 0일 때만 딱 0 하고 또 양수야. 오케이? 그래서 이 그래프 어떻게 되냐면은
순간 변화율이 계속 증가하다가 딱 0이 되는 순간 변화율이 0이었다가 다시 계속 증가합니다. 이렇게 생긴 거예요. 됐지? F 프라임이잖아, 얘가. 프라임에 어떤 수치를 집어넣더라도 다 양수가 나온다는 거는 순간 변화율이 양수구나. 오케이? 아니야? 왜 또 그러지? 맞지? 어? 내가 물어봤잖아. 네가 물어본 게 아니라. X에다 뭐 1 넣어. 양수지. 2 넣어도 양수지. 3 넣어도 양수고. 마이너스 1 넣어도 양수고. 뭐 넣어도 다 양수야. 는 X에 뭘 집어넣더라도 순간 변화율이 양수야. 이게 증가한다. 근데 0을 넣으면은 순간 변화율이 얼마예요? 제로예요, 제로. 그래서 X가 0일 때는 프라임 값이 0이네. 요거였잖아, 그치? 근데 요걸 놓고 이제 여긴 요 부분을 다시 유추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100억만 배 이렇게 확대했다. 라고 하면은 딱 0인 점이 어디 있냐면 여기 있어요. X는 0, 여기. X가 0 플러스일 때는 어디 있냐면은 도영아, 0 플러스일 때는 요거랑 Y 값이 똑같을까? 아니면 좀 클까요? 봐봐. X에다가 0보다 진짜 조금 큰 값을 집어넣잖아? 그럼 요 Y 값이 양수가 나올까? 0이 나올까? 음수가 나올까? 0보다 진짜 조금 큰 값을 집어넣었어요. 0.01에 3승을 했다. 그럼 0 나오나? 아니지. 양수가 나와. 명확하게 얘기하면은 0이 아니라 0 다음에 찍히는 점 0보다 조금 커. 여기야, 여기. 얘가 누구냐면 X가 0 플러스일 때 얘기합니다. 봐봐. X가 0보다 조금 작은 값을 집어넣잖아. 마이너스 0.01 집어넣으면은 부는 마이너스인데 0.01 정도 될 거야. 0보다 조금 작다. 다시 얘기하면은 이렇게 0보다 조금 작은 데에서는 얘가 조금 작은 값이 찍혀요. 얘가 X가 0 마이너스일 때다. 이렇게. 근데 명확하게 봐봐. 성원아 보면은 여기에서도 0일 때도 어떻게 하고 있니? 증가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치? 0일 때도 증가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근데 선생님 아까 전에 0일 때 아까 0이라며요. 잖아, 그치? 그거는 미분 계수라는 개념 자체가 극한에 대한 개념이기 때문에 거의 0에 흡사하다 여서 0이라고 얘기한 거고 0일 때는 어떻게 하고 있다고? 증가하고 있는 거다. 여기는. 오케이? 그럼 선생님 바꿔야겠네. 아까 전에 선생님 얘기한 게 극한에 대한 개념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 얘기한 게 dy, dx분의 dy라고 하는 게 0보다 커야지만 증가한다며요 였는데 그치? 요런 것들이 있으니까 가끔 0인 것도 극한 때문에 0인 것도 증가하는 데가 있겠구나. 됐어요? 이렇게 되는 거다. 그래서 원래 정확하게는 F'A가 0보다 커야지만 A에서 증가하는구나. X는 A에서 증가하는 거 이게 맞아요. 증가하는구나. 이렇게 맞습니다. 이게 맞는데 가끔 F'A가 0일 때도 증가한다 라고 될 때가 있다 이거야. 가끔. 됐지?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상황을 파악해야겠지. 문제에서 통상적으로 어떻게 얘기하냐면 선생님 F'X가 0보다 크대요 라고 하면은 이거는 여지없이 모든 점에 다 증가하는 거지, 그치? 여지없어요, 이거는. 모든 점에서 다 증가하는구나, 이렇게. 뭘 넣어도 0보다 다 크니까 다 증가하는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F'X가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라고 하면, 얘는 이제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야, 확인.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요거는 F'X가 0보다 크거나 같은데 증가하지 않는 건 뭐가 있어요? 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은 어떻게 생긴 게 있지? 이렇게 생긴 게 있어요. 계속 증가 했다가 갑자기 상수함수가 된다. 다시 증가해요. 그럼 여기에서는 증가하는 거 아니야? 아니야. 그래서 얘는 무조건 증가한다라고 할 수 없어요. 근데 수현이는 뭐 다항함수 많이 봤겠지만 다항함수를 막 보다 보면은 요따구로 생긴 건 없어. 다항함수에서는 F'X가 0보다 크거나 같잖아? 그럼 증가해. 언제든 다항함수에서는 뭐 이런 게 없거든. 없으니까 다항함수에서는 F'X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증가해요. 야, 이게 머릿속에 잘 집어넣어야 돼. 복잡해. 요거다. 그럼 다시 리셋. 다시 갑니다. 다시 가. 이렇게 해봅시다. 선생님, 그러면은 어떤 함수가 있는데, fx 함수가 있는데, F'A가 0보다 크거나, 뭐라는 거야. fx가 x는 a에서 증가한대요.
증가한대. 증가야. 이때는 증가야. 그러면은 f 프라임 x는 a는 0보다 크거나 하겠구나 라고 이렇게 쓸 수 있을까? 증가야. 있어요. 근데 다만 여기 조금 애매한 거고 증가야. 그럼 0보다 크거나 같겠지. 그치? 이건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다항함수 입장이라고 하면은 f 프라임 x가 0보다 크거나 같아도 그 증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라고. 요게 지금까지 한 지점에서의 증가를 놓고 얘기한 거다. 이게 개념적으로 좀 머릿속으로 잘 받아들이기가 어려울 수 있으나 잘 받아들이면 너무 쉬워요. 그리고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 그럼 결과를 한번 저기다 정리를 다시 해줄게요. 이건 이해하라고 잘 정리해보고 결과를 한번 저기다 써놓고 정리를 해줄게. 결과를 좋아하니까 다시 갑니다. 이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선생님이 이것저것 막 갖다 붙여놓고 얘기한 거고 결과적으로 하면은 x는 a라는 그 지점에서 y는 fx가 증가한다 잖아, 그치? 그러면은 똑같이 쓸게요. x는 a에서 y는 fx가 증가하잖아. 그러면은 f 프라임 x가 f 프라임 a가 0보다 크거나 같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이거지. 가능합니다. 다시 x는 a에서 y는 fx가 감소하잖아. 감소하면 f 프라임 a는 0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이거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이게 아니라 f 프라임 a가 0보다 크대. 그럼 요거는 분명히 y는 fx라는 요 함수에서 x는 a일 때 증가한다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f 프라임 x가 0보다 크거나 같아요. a가 0보다 크거나 같아요. 라고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으면은 얘는 y는 fx에서 x가 a일 때 증가한다라고는 얘기할 수가 없다. 이거다. 오케이? 그리고 다시 마지막 마무리. 뭐 정리하자면 fx가 다항함수야. 다항함수. 상수함수, 1차 함수, 2차 함수, 3차 함수 이런 함수야. 라고 하면은 f 프라임 a가 0보다 크거나 같아요. 라고 돼 있으면은 얘는 y는 fx에서 x가 a일 때 증가한다 라고 얘기해도 무관합니다. 이렇게 얘기된 거다. 오케이? 근데 빼. 요것만 잘 기억하세요. 됐지? 그럼 이제 한번 가볼게요. 다시. 그럼 선생님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나니까 f 프라임 x에 대한 역할이 두 개가 생겼네. 우리 그 도함수 활용 1에서 어떤 y는 fx라는 함수를 가지고 1차 y는 f 프라임 x라는 요 함수를 이용해서 막 뭘 만들었는데 도함수 활용 1에서는 어떤 걸 만들었냐면은 얘가 접선의 기울기를 나타내는 접선의 기울기 함수야 라는 걸 이렇게 이용해서 도함수 활용 1을 열심히 풀었을 거고 지금 얘기한 두 번째는 선생님 요거는 순간 변화율이라는 수치를 매번 얘기할 필요가 없지만 f 프라임 x라는 얘 부호를 보고 fx가 증가하는구나 또는 fx가 감소하는구나를 판단할 수 있는 증가 감소를 나타내는 함수이기도 합니다. 여기까지 된 거지, 그치? 됐지? 그럼 다시 조금만 더 가볼게요. 두 번째. 구간에서의 증가 감소를 놓을 건데 우리가 지금 구간에서 증가 감소를 놓을 때는 100% 뭐만 활용하냐면 얘만 활용합니다. 다른 거 안 써요. 생각을 막 되게 딥하고 막 깊게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어. 얘만 씁니다. 막 구간에서 볼 건데 어떤 함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긴 함수가 있었다. 이게 y는 fx야. 이렇게 여기 있는 요 꼭대기에 있는 점을 x가 a일 때야 라고 할 거고요. 여기 맨 밑에 있는 요 점을 x가 b일 때야 라고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 거야. 됐지? 그러면 얘가 증가하는 데가 어디냐? 라고 물어보잖아? 증가하는 데가 어디냐? 얘 증가 범위가 어디야? 라고 하면은 도영아 여기 증가하고 있지. 어디까지 증가하고 있냐면 a까지 증가하고 있지. 그치? 요 a점을 포함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 거. x가 a보다 작은 데에서 증가한다 라고 해야 돼? 아니면은 x가 a보다 작거나 같은 데 증가한다 라고 해야 될까? 아니 작거나 같은 데예요. 왜 그러냐면 요 점까지잖아. 요 점까지 증가한 거야. 계속 어느 점까지? 요 점까지 계속 커진 거지.
요 점, 제일 꼭대기에 있는 요 점까지 커진 거야. 그래서 요 점까지 증가야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다. 됐지? 또 요 점부터 시작해서 x값이 계속 커지는 거 아니야? y값이 커지는 거 아니야? 여서 증가하는 구간은 요거 아니에요. x가 a보다 작거나 같고요. b보다 크거나 같은 데를 증가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반대로 감소를 한번 골라볼까? 이렇게 감소를 딱 고를 거야 라고 얘는 감소는 a부터 요 점부터 시작해서 감소지. 어느 점까지? 요 b점까지 감소해요. 그래서 얘는 a보다 크거나 같고 b보다 작거나 같은 데서 감소구나. 여기서 야 a가 좀 애매하지만 둘 다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되는 거다. 그래서 선생님 아까 전에 한 지점에서 증가할 때 막 이렇게 얘기했잖아, 그렇지? 제외해야 됩니다. 뭐 때문에? 그래프 개형을 보지 않고 프라임 a가 0보다 크거나 같네? 그럼 증가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다 이거야. 개형을 봐야지 파악이 가능합니다. 얘 f 프라임 a 0이겠지, 그치? 여기 증가야? 이 점은? 감소야? 아니, 둘 다 된다고. 증가도 되고 감소도 돼요. 좌극한 쪽에선 증가고 우극한 쪽에 감소여서 얘는 A일 땐 증가도 아니고 감소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다. 오케이? 근데 구간에서 따지면은 여기까지 들어가서 증가 감소라고 하는 거다. 헷갈리겠지만 잘 해보십시오. 세 번째 합니다. 세 번째. 세 번째. 이제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할 거다. 정의할 수 있는 모든 값에 대해서 증가합니다. 또는 감소합니다. 라고 이렇게 생긴다 이거야. 그러면은 이건 좀 명확하게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계속 증가하면 이렇게 쫙 생긴 거 아니야? 근데 이것도 되지만 쫙 가서 이렇게 이거 되는 거 아니야? 증가. 계속 감소한다 계속 쫙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감소입니다. 여기 있는 예를 보면 다항함수 지금 우리가 하는 요게 다항함수의 미분법과 다항함수의 적분법을 하는 거예요. 일단 첫 번째 1번. 여기 있는 함수가 다항함수라고 이렇게 얘기가 됐을 때는 다항함수야 라고 얘기했을 때는 이 다항함수가 계속 증가하니까 f 프라임 x가 모든 x에 대해서 0보다 크거나 같으면은 증가고 증가하면 얘다. 요거는 잘 배웠겠지만 필요충분 조건입니다. 됐지? 다항함수일 때는. 다시 감소일 때는 f 프라임 x가 0보다 다 작거나 같잖아? 그러면 감소야. 다항함수일 때는 얘도 역시 필요충분 조건이 됩니다. 이렇게 얘기된 거다. 근데 다항함수가 아니야. 2번은 그냥 함수야, 함수. 함수 이렇게. 그냥 함수 fx가 있는데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증가한다라고 하면은 f 프라임 x가 0보다 크거나 같아요. 증가하면은 얘는 참이야. 이렇게. 근데 수연아, f 프라임 x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은 증가해? 이거는 참이야, 거짓이야? 거짓입니다. 알 수가 없어요. 그냥 함수일 땐. 아까 전에 했던 이런 것 때문에. 발레지, 발레. 그래서 문제에서 잘 봐야 돼요. 다항함수라고 나와 있는지 그냥 함수! 이렇게 나와 있는지 잘 봐야 됩니다. 알겠지? 이제 수연이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극대, 극소. 극대. 극대가 뭘까요? 극대가 봐봐. 이거 저 어려운 거 아니야. 그리고 다항함수에서 이상하게 해석을 하는데 정확한 정의는 요겁니다. 주변 값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크거나 같은 값을 극대야. 어렵지 않지? 봐봐, 다시 써볼게. 여기 써있나, 거기? 극대가? 이렇게? 에이씨, 저기를. 이거 아니야. 뭐, 같은 의미예요. 같은 의미인데. 주변 값과, 정확한 정의예요, 이거.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크거나, 같은 값을 극대라고 한다. 극대값이라고 하는 거지. 값을 얘기했으니 극대값이라고 합니다. 오케이? 그럼 극소값 똑같지. 극소값 똑같아요. 극소는 또는 극소값은 주변 값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작거나
같은 값을 얘기합니다. 그럼 선생님 주변이 어디에요? 라고 하면은 니네가 눈으로 보고 요 정도 이게 아니야. 되게 미세한 구간에서 봤을 때요. 알겠지? 그럼 다시 얘기하면은 뭐 엡실 뭐 이런 거 이상한 거 안 할게요. h가 아주 작은 양수값이야 라고, 아주 작은, 엄청나게 작은 양수값이야 라고 했을 때 극대값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표현하냐면 FA와 FA보다 조금 작았을 때의 Y값과 A보다 조금 컸을 때 Y값을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크거나 같은 값을 극대값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 되게 좁은 구간에서. 오케이? 한번 봐볼게요. 어떤 그래프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그럼 요거는 되게 작은 구간에서 얘는 상대적으로 크거나 같네?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하냐면 극대값이라고 한다. 극대. 그러니까 여기는 이 점을 A, FA야 라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표현한다면 값이라는 건 항상 우리가 얘기하는 게 Y값을 얘기하지, 여긴 이 Y값을 극대값이라고 합니다. 이 점의 이름이 극대점이라고 하는 거고, 이렇게 된 거다. 극소 똑같지? 그럼 다시 예를 들어서 도영아 이렇게 있어. 상수 함수 극대값 찾아봐. 수야 찾아봐. 다예요. 봐봐. 그래서 선생님 포인트라 했지. 크거나 같은 값이 다 극대예요. 다 극대야. 상대로 크거나 같잖아. 근데 극소인데? 다 극소야. 상수함수는 모든 점이 극대고 모든 점이 극소입니다. 다시 갑니다. 얘가 우리가 지금 다항함수를 하니까 막 이런 거 보고 막 이렇게 할 거란 말이야. 근데 실제로 고2 모의고사에 이런 게 한번 나온 적이 있어서 한번 논란이 됐었는데, x는 a라는 이렇게 선이 있고요. 이렇게 불연속이지. 이렇게 생긴 함수가 있습니다. 여긴 요 점은 극대값일까? 극대점일까? 수연아? 주변값과 비교하라고. 주변값 쫙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크거나 같은 값이야. 맞아? 맞지? 얘 극대값 맞습니다. 극대점이다. 얘. 이렇게 해도 극대점이 됩니다. 선생님, 얘가 연결이 돼 있거나 미분 가능해야지만 극대 극소가 발생되는 게 아니라 정의상 얘기하는 거는 요거예요, 요거. 그래서 요걸 알아야 된다고 뭐 이상한 거기 나와 있는 거 하지 말고, 주변값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크거나 같은 값 다 극대야, 극대. 이렇게 된 거다. 됐지? 그럼 극소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보는 건 선생님이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다항함수를 본다고. 다항함수를 보는 거니까 이런 그래프 어딨냐, 그치? 이게 뭐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파악해야 되는 건 요거예요. 오케이? 근데 얘 봐봐. A보다 작은 데에서 성훈아, A까지는 계속 어떻게 하고 있지? 증가하고 있지, 그치? 증가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고 있다가 A부터 여기 B라고 할게요. A부터 B까지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 감소합니다. 이렇게 감소하고요. 다시 B부터 그 이후에는 계속 증가한다. 이렇게. 그럼 이렇게 생겨먹은 거라고 하면은 여기에서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이 시점에서 뭐가 발생되냐면 극대가 발생돼요. 우리가 다항함수 해석하는 건 요거예요. 계속 작아지다가 다 올라가잖아? 증가하잖아? 그럼 이때 뭐가 발생되냐면 극소가 발생됩니다. 요거를 우리가 원하는 해석이다. 됐지? 그럼 극대랑 극소라는 걸 찾는 방법은, 일단 이거 잘못됐어. y는 fx라는 요 함수에서 f 프라임 x가 f 프라임 a가 제로잖아? 그러면 x가 a일 때 극 값을 갖는다. 이거 맞을까요? 틀릴까요? 5x. 수연이 빼고 5x. 아니야? 수연이도 5x. 당당하게 얘기해. fx 함수가 있는데 a일 때 딱 접속이 0이야. 증가감수의 변화를 딱 멈췄어. 그러면 a일 때 극대 또는 극소야. 맞아요? 맞아요? 아니야? 아니에요. 아닙니다. 이것도 상대적으로 파악을 해야 되는 거야. 봐봐. 왜 아니냐면, 이렇게 생긴 3차 함수가 있잖아. 아까 얘기했잖아? 3차 함수는 여기는 이 지점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0이에요. 그치? y는 x 3승이라고 해볼게. 그럼
봐, 요거는 x가 0일 때 순간 변화율은 0이 되는 건 맞아. 0에 수렴하는 건 맞아. 근데 여기 극값이야? 아니야. 그렇지? 그래서 얘는 이렇게 놓고 파악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렇게. 근데 fx가 다항함수라 쳤을 때 x는 a에서 다항함수 쳤을 때 극값을 갖는다 라고 하면은 f'a는 반드시 0이 되지 않을까? 증가하거나 감소, 증가하다 감소하거나 감소하다 증가하거나 일 거니까 이건 참입니다. 이렇게 파악하면 됩니다. 물어봐. 괜찮아. 위에 건 왜 아니냐면 여기 접선의 기울기 0이지만 극값이라고 얘기할 수 없잖아. 얘 극대야? 상대적으로 얘가 크거나 같나? 주변값에 비해서? 아니, 계속 커지고 있는데. 그치? 작거나 같나? 아니, 계속 커지고 있는데. 얘가 제일 작거나 같은 값이나 크거나 같은 값이 아니어서 탈락. 그 모의고사 하셨다는 그 여기서 응. 그거 계속 알려드리는 아니. 그거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있고, 뭐 이렇게 실제로 이렇게 생겼어. 이런 그래프인데, 여기에서 극대 아닌가? 맞지? 주변값이 제일 크거나 같은 값이야. 이게 접선의 기울기 0이랑은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프라임이 0 된다고 해서 극값을 갖는 건 아니고, 다항함수라고 하면은 극값을 갖는다면 0이 되는 게 맞겠다. 근데 도영아, 다항함수인데 프라임 a가 0이야. 그럼 극값이야? 다항함수. 아니잖아. 그치? 아니에요. 다항함수라고 해야 되는 아니야. 얘는 무조건 잘못된 거고, 다항함수라면 얘는 맞습니다. 그치? 그 다항함수가 아니라고 하면 요거 있잖아. 말도 안 되지. 끊겨져 있으면은 극값 간다 해서 뭐 0이야? 말도 안 돼. 이거는 0이 아니에요. 다항함수라고 봤을 때 저런 거다. 그럼 이제 추가 하나만 더 할게요. 이제 파악을 하러 한번 가볼 건데, 이제 이럴 생각이 없었는데, 파악을 한번 하러 가볼 건데, 선생님 여기다 휘황찬란한 그림을 그릴 거다. y는 fx라는 어떤, 다항함수를 그릴 거예요. 다항함수를. 봐봐. 어쩔 수 없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다항함수가 있다. 1, 2, 3, 4, 5, 6차 함수예요. 또 5차 함수예요. 7차 함수야. 몰라. 이건데, 봐봐. 여기다가 y는 f'x라는 요 함수를 놓고 해석을 해볼 건데, 해석하는 방법이 이렇게 돼요. 일단 첫 번째 1번. 얘는, 봐봐. 해석 1번. f 함수에 접선의 기울기에 대한 수치를 나타낸 접선의 기울기 함수야. 1번. 꺼지면 아니겠지? 꼈어. 꺼지면 안 돼. 1번. 2번 갑니다. 아니에요. 선생님, 요거 말고도 f에 대한 증가와 감소를 이야기할 수 있는 함수예요. 이렇게. 얘에 대한 부호가 양수면 증가, 음수면 감소. 0일 때는 애매해. 이렇게. 그치? 갑니다. 그럼 요거다. 도함수를 그릴 건데, 쭉 와요. 쭉 와서. 이거 왜 그리는 거냐면, 접선의 기울기가 0이잖아. 그럼 프라임 요 값은 0이고, 프라임 요 값도 0이고, 프라임 요 값도 0이야. 맞지? 자, x축 이렇게 그리자. 오케이. 갑니다. 그 이전에는 어떻게 하고 있지? 증가. 그치? 그럼 여기는 뭐야? 양수였다가, 장기자랑이 뭐야? 다시, 그 다음, 감소. 이건 뭐예요? 음수라고 되겠네? 그치? 증가. 양수였다가, 증가. 양수. 됐다. 이렇게. 근데 매끄럽게 곡선을 그려야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나옵니다.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나온다. 증가, 양수, 감소, 음수, 증가, 양수, 접선의 기울기 빵빵빵 이렇게. 됐지? 요거예요. 다 활용했어. 처음 얘기하는 기준은 접선의 기울기가 0인 걸로 들이대서 절편을 찍었고요. 그 다음에 증가, 감소 때문에 양수, 음수, 양수 이렇게 표현한 거지. 그래서 그래프를 작도했습니다. 오케이? 다시 갑니다. 좀 오버할 테니까 이거 뭔 소리야? 그러면
듣지 마. 수연이는 듣고, 2'x가 있어요. 이렇게. 아, 얘 이계도 함수라고 하거든? 고3 되면 배워요. 이계도 함수라고 하는데, 이계도 함수라는 건 명확하게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해보면은, 아씨, 오버하지 마. 아. 말해주는 사람 잘 알아들어. 곡선의 요철 얘기할 때 하는 거다. 곡선의 요철. 수연아, 곡선의 요철이 뭐지? 그치? 볼록성. 볼록성을 얘기하고 싶을 때 2' 함수를 이용합니다. 왜요? 라고 하겠지만, 봐봐. 어떤 아래로 볼록 하게 생긴 2차 함수가 있어요. 2차 함수라고 할게요, 그냥. 어떤 함수가 있습니다. 여긴 요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이렇게? 였다가, 요 점에서 접선의 길이가 이렇게? 접선의 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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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되고 있지? 도형아? 커지고 있지. 그치? 이걸 포락선이라고 얘기하긴 하는데, 순간 변화율이 계속 음수였는데 계속 커져서 양수로 바뀌고 계속 커진다. 얘가 아래로 볼록일 때는 순간 변화율이 증가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래로 볼록 그래프예요. 그럼 다시 가볼까? 어떤 위로 볼록 그래프가 있어요. 이렇게 쫙 생긴 그래프가 있어요. 라고 하잖아. 그럼 얘는 요 점일 때 순간 변화율, 와, 엄청 크다가 x값이 커지면 0이 됐고 음수로 바뀌어서 계속 작아지네. 아, 그럼 이 위로 볼록하면은 순간 변화율이라고 한 얘가 감소하는구나.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까? 그치? 그럼 다시 가볼게요. f'x는 fx의 접선의 기울기 함수이기도 하고 f의 증가와 감소를 나타내는 함수이기도 하다. 그치? 내려옵니다. 그럼 얘는 누구냐면은 필요한 해석만 할게 그냥. 얘는 누구냐면 f'의 증가와 감소를 이야기하는 요런 함수야. 순간 변화율이잖아. 다시 얘기해서 얘는 순간 변화율의 증가와 감소를 이야기한 함수가 2' 함수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다시 한번 연습해 봅시다. 나 얘 도함수 할 수 있어. 그림을 한번 파악해 왔더니 쭉 x축 그려놓고 점 찍어. 뭘 찍어? 절편. 접선의 기울기 0이에요. 찍어. 접선의 기울기 0이에요. 찍고 접선의 기울기 0이에요. 찍어. 이렇게 찍었다. 그리고 얘 어떻게 하고 있니? 요때까지 계속 감소하다가 계속 증가하다가, 그렇지? 계속 감소하다가 증가해요, 이렇게. 그럼 그래프가 막 생겼지만 이렇게 생긴 거 아닐까? 이렇게? 맞지? 제가 한번 봐볼게. 여기 있는 얘랑 얘는 순간 변화율이 음수 감소하잖아? 잘 모르겠으면 갖다 버려도 돼요. 그럼 여기랑 여기에서는 순간 변화율이 감소하니까 어떤 그래프라고? 위로 볼록인 그래프가 나온다. 위로 볼록. 여기 있는 요 지점과 요 지점에서는 순간 변화율이 증가하는구나 여서 요 지점은 뭔지 모르겠는데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가 나온다 이거야. 요거를 fx에 쫙 따다 갖고 가잖아? 요거 쫙 가서 이렇게 고 여기 이렇게 여기 이렇게 라고 보면은 선생님 체크해 볼게. 여긴 얘에서는 순간 변화율이 감소하고 있으니까 위로 볼록이 나와요. 어디? 요까지. 맞지? 위로 볼록인 그래프예요. 이렇게. 됐지? 여기 어디? 여기부터 여기까지 위로 볼록인 그래프예요. 이렇게 위로 볼록이잖아. 여기다가 여기는 아래로 볼록. 여기도 아래로 볼록. 여기 맞네. 아래로 볼록. 이렇게? 여기 맞네. 아래로 볼록.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나온다. 이렇게 얘기된 거다.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영역까지만 잘 받아들이면 되고, 선생님 참고로 얘기하면 이건 좀 오버한 거니까, 이해가 되네요. 그래. 막 이러면은 하고, 뭔 소리야. 그러면 그냥 갖다 버려도 상관이 없다. 오케이? 근데 어쨌든 선생님이 얘기하고 싶은 거는, fx와 f'x 사이의 관계는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이 두 개는 명확하게, 그렇구나. 맞아. 그래. 이렇게 알아야 되니까 이건 알고 있어야 돼요. 오케이? 다시 문제로 가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네, 질문. 어떤 fx가 있어요. 연습도 열심히 할 거고요. fx가 있어요. fx가 마이너스 x 3승에다가 마이너스 3x 제곱에다가 플러스 24x
마이너스 2다. 근데 뭐 증가한다, 감소한다 다 필요 없고 그래프를 그냥 그려버릴 거다. 3차 함수 그래프형, 4차 함수 그래프형 나중에 얘기할 텐데 일단 뭐 그래프 요것만 한번 그려볼게요. f'x라고 해. 나 도함수 먼저 구할 거야. 마이너스 3x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6x에다가 플러스 24야. 도함수 이렇게 구했지, 그치? 인수분해까지 깔끔하게 착 해버려. 마산 묶어서 x 제곱 플러스 2x 도와줘. 마이너스 8 이렇게 됐다. 그래서 요거는 마이너스 3 묶어서 x 플러스 4 곱하기 x 마이너스 2에요. 왜 선생님 요렇게까지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왜? 증가함수 얘 부호가 중요하잖아, 그치? f'x를 여기다 한번 그려볼게. 그려봅시다. 아, 얘는 위로 블록 그래프인데 마이너스 4랑 2일 때 근같네. 얘가 성훈아 프라임 그래프예요. 프라임 그래프. 그치? 아, 오케이. 아, 마이너스 4 이전에는 뭐 하냐? 감소. 마이너스 4하고 2에서는 뭐 증가. 이 이후에는 감소. 맞지?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되냐면은 마이너스 4일 때가 어떻게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 근데 마이너스 4일 때까지 감소하다가 2일 때까지 증가하다가 이후에 감소한다. 이렇게 된 거예요. 얘가 마이너스 4고 얘가 2입니다. 이렇게. 3차 함수 그래프 그릴 수 있네, 이제. 맞지? 문제에서 증가하는 구간을 골라볼까? 라고 했으니까 아까 선생님 얘기했듯이 끝점 포함해요. 증가하는 구간은 마이너스 4보다 크거나 같고요. 2보다 작거나 같은 데가 증가인데 얘를 뭐 구간으로 표현하자면은 마이너스 4부터 2까지가 증가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 거죠. 그래프를 그릴 수 있으니 이제 무적이다, 무적. 다시 갑니다. 426번. 문제 풀이하고 끝이야, 이제. fx 함수가 있는데 얘가 실 전체 집합이 증가한다. 이거예요, 그치? fx 함수가 어떻게 생겼냐면은 fx는 x3승 마이너스 ax 제곱에다가 플러스 a 더하기 6x 플러스 5인데 이게 다 필요 없고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얘는 증가하고 싶어요. 이 정도 얘기했습니다. 그치? 그럼 이 도함수로 가야지. 도함수로 f'x로 갑시다. 요거는 3x 제곱 마이너스 2ax 플러스 a 더하기 6이라고 도함수가 이렇게 나왔는데 도영아, 이 도함수가 아래로 부르기 2차 함수네. 그럼 도영아 이렇게 생기면 되나? 실 전체에서 증가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기면 되나? 도함수가 안 돼. 왜 안 돼? 그래. 0보다 작은 게 있으면 감소하잖아. 탈락? 다시 갑니다. 튀어나. 이렇게 생기면 되나? 되나? 돼? 소가 돼요, 안 돼요? 이거 그래프 어떻게 생겼지? 얘 프라임이에요. fx 그리면은 오케이. 이때까지 증가한다. 이렇게 쫙 증가하다가 이렇게 이때는 접선의 기울기가 얼마야? 0이야. 아까 얘기했던 그런 그래프. 그 위에 어떻게 된다? 증가한다. 얘 증가함수야? 아니야? 증가함수잖아. 그치? 증가예요. 증가. 그럼 다시 갑니다. 선생님 이렇게 말고 이게 붕 떠있으면 증가예요? 아니에요? 증가. 그래서 얘는 증가와 감소는 fx 보고 이거 하는 거 아니고 프라임 함수의 부호를 놓고 증가 감소를 따지는 거니까 실 전체에서 증가하기 위해선 얘가 중근을 갖거나 근을 안 가져야지 가능하네. 그럼 이거는 어떻게 하면 돼? 범위 그딴 거 없잖아. 판별식 D 또는 4분의 D에 대한 결과가 0보다 작거나 같도록 A 값의 범위를 고르면 정답이에요 라고 되는 거다. 오케이? 다시 뒤로 넘어갑니다. 좀 짜증나는 문제가 좀 있을 거야. 니네가 잘 해올 거니까 430번 일단 가요. fx 함수가 1하고 3 사이에서 감소하도록 하는 a 값의 범위를 한번 구해보세요 라고 했지, 그치? 얘는 딱 1하고 3 사이에서 만이 아니라 여기에서도 감소하도록 이라고 되는 거예요. fx가 어떻게 되냐면은 fx가 이거예요. x3승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2다. 근데 다른 데 필요 없고 이 구간에서 1 포함 1부터 3 포함 3까지 여기에서는 감소를 하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치? 그럼 됐어. 요 그래프는 fx를 쓰는 게 절대로 아니야. 프라임 함수를 써야 돼. 그래서 프라임 x가 3x 제곱 마이너스 6x 더하기 a인데 선생님 알아요.
1하고 3, 4에서 감소해야 되니까 음수여야 돼. 그치? 아니지. 음수가 아니어도 되지. 그치? 그치? 맞아. 4부터 2까지 뭐예요? 증가. 4 포함한다고. 2 포함한다고. 증가. 그럼 얘는 어떻게, 선생님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얘가, 여기가 만약에 1이고, 여기가 만약에 3이라 치면은, 이렇게 생기면 돼요. 이거 완벽하지, 그지? 감소. 근데, 성훈아, 이렇게 생기면 돼? 그럼 1하고 3, 4에서 감소야? 아니야? 이런? 다시, 프라임 함수가 이렇게 생겼어. 얘를 쫙 갖고 올라가서 딱 했더니, 마이너스 4부터 2까지 증가야. 0인데도, 여기부터 여기까지 증가야. 그치? 그럼 다시 옵니다. 그럼 이렇게 생기면은, 여기 1하고 3, 4에서는 감소야. 맞지? 0이어 상관이 없다고. 끝값을 포함한다 했으니까, 요것도 되고요. 또 뭐도 되고, 요것도 되고. 지금 맘대로지, 요것도 돼요, 요것도. 이렇게 쫙 이렇게 생겨도 돼요. 맘대로야. 한마디로, 1하고 3 사이에서 0보다 작거나 같은 값을 표현하면 되니까, 1일 때 0이거나 0보다 작은 값을 표현하면 되고, 3일 때 0이거나 0보다 작은 값을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그래서 다른 거 하지 말고, 대칭 쭉 그런 게 뭔 상관이야. 안 해. F'1이 0보다 작거나 하고요. F'3이 0보다 작거나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요 사이에서는 0보다 작겠지. 이렇게. 오케이? 이렇게 하는 거다. 저 헷갈릴 것 같아서 얘기한 거고. 다시 갑니다. 이제 재밌는 거다. 극값. 어렵지 않잖아. 조금만 더 합시다. 434번이에요. fx 함수가 있는데, fx 함수가 이렇게 생겼어요. 마이너스 2x 3승. 우리 잘할 수 있어. 플러스 2x 더하기 1이야. 나 이거 그림 완벽하게 그릴 수 있다. 프라임 함수 이용하면은. 프라임 함수 먼저 가요. f'x가 마이너스 6x 제곱에다가 더하기 6이에요. 오케이. 마이너스 6을 띵 묶었더니 x 플러스 1 곱하기 x 마이너스 1이야. 이렇게? 그럼 이 프라임 그래프는 위로 블록인 2차 함수인데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에서 근가는구나. 이렇게? 그치? 그럼 예상. 도영아, x값이 얼마일 때 극대값일까? 이게 매끄럽게 쫙 생기는 3차 함수예요. x값이 얼마일 때 극대값일까? 얘는 프라임이야, 프라임. 언제일 때 극대를 가질까? x가 얼마일 때? 1일 때. 증가하다 감소하는 그 구간에서 극대. 감소하다 증가하는 그 구간에서 극소겠지? 그래프를 굳이 그려보자면은 마이너스 1까지 감소하다가 1까지 증가하다가 그 다음에 감소해요. 얘가 x가 마이너스 1일 때고 얘가 x가 1일 때입니다. 이렇게 된 거지, 그치? 그럼 문제에서 뭘 찾으래? 극대 값과 극소 값을 찾으래. 한마디로 y 값을 얘기하세요 라고 했으니까 f1이라고 하는 게 극대 값 y 값, f-1이라고 하는 게 극소 값 y 값 해서 연산하면 결과입니다. 오케이? 보자. fx 함수가 있어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근데 fx 함수가 이게 책이 안 좋아서 아무튼 갈게요. 플러스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3이다. 이렇게 생겼지, 그치? 근데 여긴 요 함수가 x가 2일 때 극대값 23을 갖습니다. 요거예요. 극소값 구해볼까? 그치? x가 2일 때 극대값 23을 갖습니다. 야, 이거 그래프 뭐고 다 집어치우고 멀수 연산이 되면 이렇게 할 수 있어. f'E가 0이구나. 타항함수니까. 극값 가지면은 접사역이 0일 거 아니야. f'E가 0이구나. f'E가 23이구나. a, b 해서 구하면 됩니다. 또 되고, 일단, 요게 한 번에 팍팍 떠오르지 않을 친구들이 있으니까, 상황 파악을 하러 갑시다. f'X를 쫙 구해보니까 얘는 3x 제곱 더하기 2ax 플러스 b예요. 그치? 근데 얘가 2일 때 극대값을 갖는다! 라고 했으니까, f'X가 수연아, 이렇게 생기면 되겠다. 그치? 아니지, 그치? 안 돼요. 그럼 f'X가 도형아 이렇게 생기면 되겠다. 고민을 해? 안 되지. 이거 극값이 없는 거야. 계속 증가하는 거잖아. 그럼 극값이 있어야 되니까 부호가 바뀌는 시점이 있어야 되는 게 맞고요.
부호바뀐 시점이 2, 둘 중에 하나는 2야 라고 했으니까 아, 이렇게 프라임 x가 생겨서 극대값 x가 2일 때 극대값을 갖고 있으니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대로 바뀌는 이 시점이 x가 2네. 이렇게 된 거야. 그럼 요거는 막 작은데 2가 있다 막 이거 필요 없고요. 어떻게 하냐면 결과적으로 f'2가 0이라는 거네 그냥. f'2 했더니 12 더하기 4a 더하기 b가 뭐 0이라는 거네. 이렇게 하나가 있고 얘 나머지는 모르잖아. 일단 생략. 근데 x에다 2를 띡 대입했더니 그 값이 23이야 라고 한 거지. 실제로 얘를 통해서 fx를 그려보면은 2일 때까지 증가합니다. 그리고 몰라 감소합니다. 몰라 증가합니다 요건데 요게 x값이 딱 2일 때일 거니까 요 2일 때에 대한 극대 값 y 값이 얼마야? 23이야. 두 번째는 f2가 23이에요 라는 걸 두고 두 개를 연립해서 a, b 값을 구하면 극소값도 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된 거다. 오케이? 됐지? 저거 다 그래프 저렇게 안 그리고 해도 돼요. 안 그리고 하지. 근데 설명을 하려고 이렇게 한 거고 안 그리고 해요 원래. 안 그리고. 볼까? 이거 뭐 끝나는 거 아니에요? 여기? 아니네. 그래프 저 해야 되네. 유형 6번 갑니다. 13분. 유형 7번까지 딱 하고 잠깐 쉬었다가 3참 4참수 하고 집 나가고 3, 4차 끝나고 집에 가면 되겠다. 완벽해. 갑니다. 446번. fx 함수 요거의 도함수 f'x가 오른쪽 그림 같습니다. fx의 극소값이 마이너스 6일 때 fx 극대값을 한번 구해보세요 라고 되겠지, 그치? 446번 그냥 의미 없이 풀 거예요. 446번. 갑니다. fx 함수가 어떻게 생겼냐면 fx 함수가 2분의 1 x 3승 요거에다가 플러스 ax 제곱에다가 플러스 b예요 라고 이렇게 생겼고요. f'x가 옆에 있는 거 똑같다. f'x 한번 해볼까? f'x는 2분의 3x 제곱에다가 플러스 2ax야. 근데 요 그림을 다 그려봤더니 몰라. 근데 이렇게 생겨서 너는 0이고 너는 4야. 이렇게 생겼다 이거다. 그럼 제가 0, 4가 그리네? 0, 영진한다 보이잖아. 4, 영진하네. 그래서 문제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게 f'4가 24. 그래. 플러스 8a야. 근데 얘가 0 돼야 된다. 그럼 a가 마이너스 3이구나. 일단 이렇게 준 거고. 그리고 fx의 극소값이 마이너스 6이에요. 라고 했으니까, 그래프 그리자. 0일 때까지 계속 증가하다가 4일 때까지 계속 감소하다가 그게 계속 증가해. 너는 0이고 너는 4야. 근데 극소값이 얼마예요? 마이너스 6이야. 너가 마이너스 6이라는 거네. 그래서 f 얼마가? 4가 마이너스 6이 나옵니다 라고 해서 대입하면은 a 구했으니까 b 값이 나온다. 그때 극대값을 구하세요 라고 했으니까 0 대입해서 그치? b 값이 우리가 찾고자 하는 극대값이겠지. 너무너무 쉽다. 봐봐. f' a는 미분 계수의 정의로 어떻게 왔냐면은 선생님 요거는 이거 할게. x가 a로 막 가까이 갈 때 x-a분의 fx-fa가 값이 있으면은 f'a가 얼마야? 도함수에 대한 값이 그래야 나와요. 맞지? 근데 이 개념 자체를 보잖아? 그럼 얘가 해석을 하면은 선생님 일단 얘가 f'a야! 라고 어떤 값을 주기 위해서는 0분의 0꼴이 돼야 돼요. 그치? 리미트 x가 a로 막 가까이 갈 때 fx-fa가 제로가 돼야겠네. 이거지. 근데 상수값이지. 우변으로 이항했더니 얘기하는 게 리미트 x가 a로 막 가까이 갈 때 fx가 뭐랑 같아야 돼요? fa랑 같아야지 이게 값이 있을 수 있어요. 얘는 뭐 얘기하는 거야? 함수값과 극한값이 똑같다. 는 다시 얘기해서 프라임 값이 있다는 것 자체가 그냥 연속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연속. 이렇게. 연속이 아니면 프라임 값이 절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럼 여기는 얘 봐봐. 모든 값에서 f' x 값이 있지. 그럼 그냥 연속이야.
이렇게 얘기한 거야. 됐지? x는 2에서 미분이 가능하냐? 라고 했는데 x는 2에서 미분이 가능하냐 안 가능하냐는 f'2가 존재하면 미분이 가능? 존재하지 않으면 미분이 불가능. 근데 거기 봐봐. 있는데 f'2가 0이라고? 그치? 미분이 가능합니다. 요 값이 있으면은 값이 존재한다는 거는 존재한다는 x가 2일 때 미분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x가 2일 때 미분이 가능하면은 그거에 대한 값도 존재합니다. 이거는 필요 충분 조건이에요. 이렇게 된 거지. 미분이 가능해야 값이 있을 거 아니야, 그치? 더함수 값이. 이렇게 된 거다. 이렇게. 그래프 개형. 뭐 이거 뭐 기억할 것도 없어. 뭐 간단합니다. 그래서 볼게요. 어떤 fx 함수가 있습니다. fx 함수가 ax 3승 더하기 몰라 라고 이렇게 생겼어. 뭐 좀 편한 걸로 합시다. a가 0보다 크다 라고 놓고 한번 가볼게요. 최고차 행수가 양수인 거야. 나는 요 함수의 3차 함수의 그래프 개형을 놓고 한번 파악을 해볼 건데 1번 얘는 여기에서 개형을 파악하지 못하지. 증가와 감소? 요거 놓고 이야기해야 되니까 fx 말고 프라임 x로 가서 한번 이야기해보자. 이렇게 했더니 얘는 3ax 제곱 더하기 몰라 야 a는 양수고 그치? 그럼 봅시다. 그래프 개형 모양이 어떻게 생겼냐라고 하면은 1번 이렇게 있을 수 있어. 아 쟤는 근이 좀 위에 날까? 근이 두 개야. 여서 아래로 굴러오는 이차 함수가 서로 두 실근을 갖는 이런 케이스가 하나 있을 거고요. 그치?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근이 하나야. 중근이야 중근.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하나 있을 거고요. 또 근이 없구나 라고 해서 이렇게 생긴 케이스가 하나 있을 거다. 총 3개의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럼 얘를 통해서 fx를 그려보잖아? 그럼 여기일 때 어떻게 하냐면 요거 전까지 증가하고 요거 전까지 감소하고 그 이후에 증가해. 그래서 그래프가 증가, 감소, 증가하는 이런 그래프가 나온다. 얘가 1번입니다. 그래프 개형 1번. 2번. 여긴 요 그래프는 요때는 접선의 길이 0이지만 계속 증가하잖아?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나와요. 얘가 2번입니다. 3번. 상대적으로 얘에서 제일 작은 접선의 기울기 값을 갖겠지만 어쨌든 얘는 0인 것도 없고 계속 증가만 해. 이렇게 생긴 3번이다. 그럼 3차 함수 그래프가 나오잖아? 그럼 쟤 아니면 얘 아니면 얘 3개밖에 없어요. 이렇게 된 거다. 이제 분류를 한번 해볼까? 얘를 기준으로 딱 나눠요. 나눠. 얘는 극값이 있다. 이거지? 극값이 있다. 있다. 이렇게. 근데 여긴 요 그래프를 보잖아? 얘는 계속 증가한 함수지. 또는 계속 감소한 함수지. 그래서 얘를 1대1 대응 함수야 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1대1 대응 함수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1대1 대응 함수 계속 증가하니까 여긴 얘는 역함수가 존재합니다.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한다. 크게 분류는 이렇게 나누고 분류하는 이유는 선생님이 프라임 그래프를 이용해서 어떻게 그런지 봐봐. 프라임 그래프를 그리고 교점의 개수에 따라서 얘 부호가 바뀌어 안 바뀌어 놓고 이야기한 거지, 그치? 그럼 요거랑 똑같이 4차 함수 똑같이 가요. 어떤 fx 함수가 있어요. fx 함수가 ax 4승 더하기 몰라 라고 했는데 a가 0보다 큽니다 라고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볼까? 얘도 역시 뭐 별거 없어. 얘 그래프 개형을 파악하려면은 프라임 함수에서 이야기를 해야 돼요. f 프라임 x는 4ax 3승 플러스 몰라 라고 해서 이렇게 생긴 게 프라임 3차 함수다. 봐봐. 3차 함수는 0이 되게 하는 x값이 아무리 많아봤자 3개고 적으면은 없을 수는 없어요. 왜? 봐봐. 여긴 요 그래프잖아. 3차 함수가. 상수 함수를 어디다 갖다 뒀더라도 x축이 어디 있다 하더라도 교점 반드시 하나 이상 있지 않을까? 그래서 얘도 0이 되게 하는 x값이 3개 있고 2개 있고 1개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프라임 그래프를 이용해서 fx를 찾을 건데 1번 요거야. 선생님 요거는 극대 다시 이렇게 교점이 3개 있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1번. 2번 갑니다. 2번. 2번은 어떻게 되냐면 선생님 교점이 2개예요. 라고 해서 이렇게 해서 교점이 하나, 2개인 경우가 있을 거고요. 또 교점이 2개예요. 라고 해서 이렇게 해서 교점이 하나, 2개인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얘가 2개가 합쳐서 그래프 개형 하나야. 오케이? 세 번째 갑니다. 교점이 하나인 경우는 진짜 지 맘대로 막 생긴 거지. 막 이렇게 생긴 거? 또 있을 수 있고요. 또 교점이 하나인데 그거일 때
여기 있는 얘가 딱 X축이 여기 딱 그어져서 삼중근을 갖는 그래프가 있을 거야. 야,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생긴 게 하나 있어요. 그래서 그래프 개형은 총 4개야 라고 이렇게 얘기한다. 오케이? 갑니다. 얘부터. 얘 접선의 기울기 0이지. 접선의 기울기 0이고 접선의 기울기 0인데 이전에 감소, 증가, 감소, 증가. 그래서 감소, 증가, 감소, 증가 하는 이런 그래프가 나오는 게 하나의 4차 그래프 개형 중 하나고, 두 번째 얘가요. 접선의 기울기 0이야. 요때 접선의 기울기 0이야. 인데 계속 감소하다가 접선의 기울기 0 됐다가 더 감소해. 그리고 이때부터 증가합니다.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두 번째 개형. 세 번째, 요것도 접선의 기울기 0이지. 요것도 접선의 기울기 0이에요. 근데 얘는 어떻게 하냐면 계속 감소하다가 증가해. 근데 요때 접선의 기울기 0 되고 다시 증가합니다. 요거 섞어서 대칭돼 있으니까 그래프 개형 두 번째 거다. 세 번째 거는 얘 뭐야? 접선의 기울기 0인가 하나밖에 없어. 근데 순간 변화율이 커졌다가 작아졌다가 다시 커지니까 요거는 어떻게 생겼냐면 이때까지 계속 감소하다가 증가하는데 볼록볼록 증가합니다. 이렇게 생각다. 그 얘는 규칙적으로 계속 감소하다가 이때 이후부터 계속 증가하잖아.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거는 마치 이차함수와 똑같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래프 개형은 이렇게 4개가 된다. 얘를 막 굳이 분류를 해야 돼. 지금 최고 차익에서 양수인 걸로 놓고 이야기를 했잖아. 분류를 굳이 해야 돼 라고 하면 이렇게 분류를 하고요. 얘만 유일하게 뭐 차이점 많이 없어. 얘만 유일하게 극대가 있어요. 한마디로 극대, 극소를 전부 다 갖고 있는 그래프는 요 그래프밖에 없다. 나머지는 다 극소밖에 없잖아. 그렇지? 그럼 극대, 극소를 다 갖고 있으려면은 여기는 요 프라임 함수가 근을 3개 갖고 있어야지만 극대, 극소 다 있구나가 될 거고, 다시 여기로 딱 넘어오잖아? 그럼 얘는 극소만 전부 다 있는 그래프야. 근데 여기는 4차 함수 그래프 개형 4개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라고 하면 제일 중요한 거는 당연히 이겁니다. 이거 제일 중요해요. 오케이? 근데 뭐 요거나 저거나 선생님이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래프 개형을 찾으려면 프라임 함수의 근의 개수를 놓고 근이 3개냐, 2개냐, 1개냐 이렇게 해서 인수분해해서 근을 구한 다음에 그래프를 작도해야 되는 게 맞아요. 오케이? 문제 풀이하고 4개 풀이하고 딱 끝이다. 가봅시다. 유형 8번을 가보자. 이거 안 줄 거고 봐봐. 451번 가봅니다. 451번. 가볍게 갑시다. 451번 가면 어떤 fx 함수가 있는데 얘가 극값을 갖도록 fx 함수가 이렇게 있어요. 이 fx 함수가 누구냐면 x 함수는 더하기 3ax 제곱 요거에다가 플러스 ax 마이너스 2야. ax 마이너스 2다. 얘가 극값을 가져야 돼. 3차 함수인데. 그치? 어디서 해석한다고? 여기서. 얘 극값 가져? 아니? 안 가져. 극값 가지려면은 프라임 함수의 부호바뀐 시점이 있어야 됩니다. 이거지? 근데 얘를 맨날 그려놓고 할 수가 없으니까 뭐 다 필요 없고 프라임 함수로 가자. 이거야 이거. f 프라임 x가 3x 제곱 플러스 6ax 더하기 a인데 선생님 얘가 극값을 가지려면 반드시 프라임 그래프가 소란 두 실근을 가져야만 해요. 잖아? 그래서 그냥 4분의 d가 0보다 크면 됩니다. 이렇게 놓고 끝입니다. 쉽지? 그지? 이거 다시 가요. 옆에 있는 거. 극값을 가져야 할 조건. 니네가 알아서 하고 다시 넘어갑니다. 유형 10번으로. 이거 어려워. 니네 저 했던 거 기억이 날까 잘 모르겠지만 근의 분리예요. 461번을 같이 갈 거고요. 461번 가봅시다. 근데 니네 미적원을 배우고 나잖아, 그치? 그럼 이제 근이라는 거에 좀 유연하게 잘 대처해야 된다. 우리가 근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되게 많았지? 인수분해 좋아. 근의 공식도 좋아. 근데 그거 말고도 사이값 정리라는 게 있었잖아? 근의 분리의 시작은 사이값 정리야 라고 생각하고 한번 가볼게요. 여기는 fx 함수가 있는데 근의 분리의 시작은 사이값 정리예요. fx 함수가 누구냐면은 요거야. x 함수 더하기 px 제곱에다가 플러스 p 마이너스 1x 요거다. 근데 다 필요 없고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은 데에서 극대랑 극소를 모두 갖고 싶다. 마이너스 1이랑 1 사이에서 서로 프라임 함수의 두 근이 다 있고 싶어요. 요거지, 그치? 가볼까? 프라임 함수 갑니다.
f'x는 3x제곱 더하기 2px 플러스 p-1이야 라고 했는데, 얘 부호바뀌는 두 개가 있는데 그 두 개가 다 요 사이에 있어야 돼. 그럼 그래프로 봤을 때 어떻게 생각이 맞냐면은 이렇게 x축이 있어서 사이값 정리 우리 알고 있어서 이렇게 생겼어. 근데 마이너스 1이 요 정도 있고 1이 요 정도 있으면은 두 근 사이에, 여기 사이에 두 근이 다 있으니까 극대요소 다 있다 이거지, 그치? 사이값 정리 활용한다 했지, 그치? 오케이. 선생님 좋아요. 그럼 얘는 꼭지점이 일단 여기 사이에 있어야 되고, 그치? 꼭지점의 y좌표는 당연히 음수여야 되고, 마이너스 1일 땐 양수여야 되고, 1일 때는 양수면은 여기 사이에서 근 같고 사이에서 근 간다, 사이에서 다. 이렇게 된 거예요. 첫 번째 시작은 뭐였냐면은 요걸 니네가 막 다다다 외우고 있는 거고, 1번은 얘는 대칭축이 꼭지점 x좌표니까 대칭축이 마이너스 2a분의 b라고 해서 3분의 p인데, 이거 마이너스 3분의 p인데 얘가 어디 있어야 된다고?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p에 대한 범위가 마삼부터 3까지 있어야 되겠구나. 그래야지 대칭축이 요 사이에 있어. 하나. 두 번째 2번. 그래서 뒤집다 넣는 거지, 나머지는. f'-1은 어때야 돼? 0보다 커야 돼요. 하나. 또 두 번째 f', 미안하지만 해야 돼요. 마이너스 3분의 p는 0보다 작아야 합니다. 미안하지만 하나 더, f'1은 0보다 커야 됩니다. 그럼 완벽한 사이값 정리를 이용한 근해 분리다. 오케이? 이렇게 하는 거니까 니가 지천이 니가 알아서 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씩 구하는 겁니다. 어디 사이에 존재한다. 이게 선생님이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근해 분리라고 하는 거지, 근해 분리. 야, 이제 요걸 배웠잖아, 사이값 정리라는 거를. 그럼 사이값 정리를 이제 배웠으니까 우리 근해 분리할 때 외워서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까먹었어요가 없습니다. 위치 관계를 보고 양수, 음수, 양수 이렇게 하는 거야. 알겠지? 괜히 무리할 필요는 없지? 얘가 극소값을 갖는, 봐보세요. 아까 전에 선생님이 4차 함수 그래프 개형을 막 그렸는데, fx는 ax 4승이라고 해서 a가 0보다 크잖아. 그럼 나올 수 있는 그래프 개형이 4개가 있어. 하나 이거, 하나는 이렇게, 그렇지? 하나는 뭐 이렇게, 하나는 이렇게. 4개가 있었지, 그지? 4개 있었는데 fx 함수를 이번에 뒤집어서 bx 4승 이렇게 해놓고 b값이 0보다 작습니다 라고 하잖아? 그럼 이렇게 뒤집은 거야, 맞지? 뒤집어서 하나는 이렇게, 하나는 어떻게 이렇게, 하나는 이렇게, 하나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거다. 됐지? 문제 한번 봐봐. 문제에서 최고 차이 계수가 음수인데 극소값을 갖도록 하는 a값의 범위, 극소값을 갖고 싶어요. 이거네, 그치? 그럼 선한 세실근 있어야 돼 라고 했잖아, 그치? 아까 전에 프라임 함수가 이렇게 접근하는 거예요. fx 함수가 누구였냐면은 fx 함수가 마이너스 x 4승에다가 플러스 4x 3승 요거에다가 더하기 4a x 제곱인데, 얘가 되고 싶다. 그 프라임에 대한 부호 박힌 시점이 3개가 있어야 돼요. 나머지는 2개 이상이 있을, 2개 이하가 있을 거고, f'x가 누구야? 마이너스 4x 3승 플러스 12x 제곱 플러스 8ax인데 얘가 선한 두 실근을 갖고 싶다. 응? 세 실근. 그렇지. 그럼 묶어 일단. 마이너스 4x로 묶을까? 마이너스 4x로 딱 묶어서 x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3x에다가 마이너스 2a야. 얘가 선한 세 실근을 가져야지만 요 그래프가 됩니다. 그렇지? 그럼 갑시다. 이거는 많이 나와. 이건 많이 나와. 선생님, 오케이. 선한 세 실근을 가지려면은 여긴 얘가 선한 두 실근을 가지면 되니까 판별식 D가 0보다 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근데 이거 말고 또 추가해야 될 게 있지. 선한 세 실근이라 했는데 근이 0이야 하나 나와 있으니까 여기에는 절대로 x가 0인 근이 존재하면 되지 않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x에다 빵 집었을 때 나오는 게 마이너스 2a인데 넌 절대 0 되면 안 돼. 한마디로 a는 0이 되면 안 돼요. 여기까지 추가해서 이야기가 된다. 그치? 그럼 정리. 판별식 T가 0보다 커요 라고 했으니까 b제곱 마이너스 4ac 얘가 0보다 커야 돼요. 그래서 만족한 a 값은 뭐보다 마이너스 4분의 9보다 커야 되는데 뭘 제외해야 돼? 0을 제외하고 마이너스 4분의 9보다 큽니다. 이렇게. 실제로 이제 값을 쓸 때 학교에서 뭐 서술형 평가나 수행 평가를 볼 때는 요거보다 선생님들이 좋아하는 거는 요거예요, 요거.
a가 마이너스 4분의 9보다 크고 0보다 작아요. 그리고 a는 0보다 더 큽니다. 이렇게 쓰는 걸 더 좋아합니다. 선택적으로 이것도 가능하고 저것도 가능하고 뭐 맘대로야.